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12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간호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조현병 환자의 가족들은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 조현병의 발병 위험률이 높습니다. 조현병 환자 형제의 평생 유병률은 10% 정도이고 한쪽 부모가 조현병의 경우에 그 자녀의 발병률은 5에서 6% 정도입니다. 쌍둥이의 경우에 한쪽 쌍생아에게 조현병이 발병했을 때에 나머지 쌍생아에게 발생할 확률인 일치도는 일란성인 경우가 이란성인 경우보다 4배가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조현병을 가진 친모로부터 출생한 자녀를 건강한 가족이 입양한 경우와 조현병이 없는 친모로부터 출생한 자녀를 건강한 가족이 입양한 경우를 비교한 연구에서 조현병 친모로부터 출생한 자녀의 발병률은 일반 인구에서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요인에서 두 번째 신경화학적 요인입니다. 도파민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도파민의 활성 과다로 인해서 조현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에서도 생물학적 요인에 대해서 할 때에 배웠지만 도파민의 경로가 4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1번은 중변연계 경로입니다. 중변연계 경로는 1번 그림을 보시면서 화살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뇌간에서 중피질 경로를 거쳐서 해마와 변도체와 변연계의 몇 부분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중변연계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동기와 감정 규제에 관여를 하고요. 이 경로의 도파민이 과잉될 시에는 환각이나 망상의 양성 증상이 유발됩니다. 두 번째는 중피질계 경로입니다. 중피질계 경로도 뇌간에서 시작해서 중피질 경로를 거쳐서 앞쪽 전두피질로 뻗어나갑니다. 이 경로는 기억이나 계획, 학습, 동기와 보상에 관여합니다. 이 경로 이상 시에 마약이나 니코틴에 중독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경로의 도파민이 감소할 시에는 우리 음성 증상인 무감동과 무표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흑질 선조체 경로는 이 마찬가지로 뇌간에서 선조체 쪽으로 뻗어나갑니다. 이 경로는 총체적인 운동을 제어하고 몸의 큰 동작에 관여하는데 이 경로의 기능이 이상할 시 도파민이 감소 시에는 파킨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절 누드 경로입니다. 시상 하부에서 뇌하수체로 뻗어가는 4번의 화살표 그림을 보시면 되고 프롤락틴 분비 조절로 임신 중에 산모 변화와 호르몬을 조율합니다. 이 경로가 이상할 시에는 무월경이나 여성형 우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적 요인에서 최근 뇌영상 기법의 발달로 조현병 환자의 뇌가 일반인의 뇌와 비교해서 그 구조와 신경화학적 활동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도파민 가설에 이어서 기타 생화물질 가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가바와 같은 신경전달 물질과 프로스타글란딘, 엔돌핀과 같은 신경조절 물질도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자, 세로토닌 가설은 조현병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밝혀졌고 또 클로자핀과 같은 비전형 또는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과 함께 세로토닌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특히 음성 증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약물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글루타메이트는 신경계 성숙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정보 처리 과정의 결핍이 중추신경계의 미숙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생리적 요인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요인인데 출생 전에 인플루엔자에 노출이 되어서 조현병에 걸린다는 거고요. 또 뇌의 구조적인 이상으로 조현병이 온다는 얘기인데 신경회로 간의 소통 붕괴를 초래하여서 조현병의 위험을 이것이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과 관련돼서는 측두엽의 간질이나 무도병, 출생 시 외상이나 성인기의 뇌 손상,
알코올 남용과 뇌종양 등 이 신체적인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부분과 조현병이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CT나 자기공명 영상 MRI,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팩과 같은 뇌영상 기법이 일부 조현병 환자들의 뇌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이상이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측내실이 확대됐거나 제3내실이 팽창됐거나 뇌실이 비대칭성이 보인다든지 뇌피질, 전두엽, 편도체, 손해 등의 위축이 보이고 되뇌 열구가 확대되어 있으며 피질의 두께가 감소되어 있고 각 부위 간의 연결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리사회적인 요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리적 스트레스 원입니다. 조현병은 흔히 대학 진학 등의 발달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코티졸의 분비를 증대시켜서 시상하부의 발달을 방해하고 개인의 취약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조현병의 직접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유전적으로 취약성을 가진 개인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증상이 촉발된다든가 악화된다든가 재발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환경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조현병의 발병이 사회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에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이나 부적절한 영양, 단정 관리가 부재한다거나 스트레스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절망감 등이 조현병의 발병과 관련이 됩니다. 자, 다음은 조현병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 1식입니다. 이거는 발병 전기로서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부적응한다든가 위축된 모습, 아주 과민한 모습, 그리고 사고와 행동이 모순된 모습, 그리고 조용하고 수동적이며 내성적인 모습이 흔하고요. 이것은 조현성 또는 조현형 성격과 유사합니다. 수년간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발병 전기고요. 페이지 2는 정구 증상기입니다. 정구 증상은 기능의 변화와 함께 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수면장애나 불안이나 초조 우울, 주의 집중이 어렵거나 피로하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기능이 와해됩니다. 그리고 정구 증상기의 후반에는 지각 이상이나 관계망상이나 의심, 사고, 왜곡 등의 양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정구 증상기는 평균 2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자, 다음은 페이지 3로 정신증 활성기입니다. 말 그대로 양성 증상이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는 시기인데 한 가지 이상의 정신증적 증상, 즉 환각이나 망상, 혼란된 언어가 나타납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발달 과정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사회, 직업 등에서 어려움을 아주 심하게 겪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또 개인 위생이나 영양과 같은 기본 욕구가 무시됩니다. 페이지 4는 잔류기입니다. 급성기의 증상은 없거나 현저하진 않지만 음성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정서가 잘 나타나지 않는 편평정서와 기능이 손상이 되고요. 또 증상이 감소되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 시기와 또 악화되는 경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현병은 대부분 만성적이고 재발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 질환에서 조현병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DSM-5에 의해서 진단 기준이 나와 있는데 다음 활성기 증상 중에 2개의 증상 또는 그 이상이 1개월 중에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적어도 1, 2, 3 중에 하나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망상, 환각, 혼란된 언어, 그리고 네 번째 심하게 혼란된 또는 긴장증적 행동, 여섯 번째 음성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직업이나 대인관계, 개인위생 등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에서 기능 수준이 병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그 다음에 질병의 징후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현 정동장애 정신증적 양상을
동반한 우울 또는 양극성 장애 진단이 또 배제된다고 나와 있고요. 장애는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조현병의 진단 기준이고, 다음은 임상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 전에 양성 증상, 음성 증상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양성 증상은 정상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조현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양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음성 증상은 정상인에게는 존재해야 할 것들이 우리 조현병 환자에게는 부재한 것을 음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상적 특성을 살펴보면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정서적 증상, 인지적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로 인해 개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성 증상에는 환각이나 망상이나 와해된 언어, 기괴한 행동이 나타나고, 음성 증상에서는 정서가 둔만, 둔마정서, 그리고 사고빈고 무논리증, 동기가 상실된 무의지증, 무쾌감증이 나타납니다. 정서적 증상에는 불쾌감이나 자살 경향이 나타나고 절망감이 나타나고요. 인지적 증상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는 집중장애와 기억이 손상되고 또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면서 비논리적 사고와 판단력이 손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의 변화는 직업 능력이 떨어지고 대인관계도 떨어지게 되며 자가간호 능력, 사회적 기능, 삶의 질의 전반적인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기타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망상장애입니다. 우리가 앞의 시간에 이상행동에 의해서 망상장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또 간단하게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상장애는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이 적어도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 내리고요. 그 종류로는 색정형, 과대형, 질투형, 피해형, 신체형, 혼합형이 있습니다. 색정형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망상이고, 과대형은 자신의 가치나 재능, 지식, 권력에 대해서 비합리적으로 과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적 과대망상을 가진 경우에는 내가 예수다, 내가 부처다 와 같이 자신을 신이나 종교적인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질투형은 자신의 파트너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로 의처증과 의부증이 있고요. 그리고 피해형은 가장 흔한 유형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친다고 믿는 망상입니다. 신체형은 자신의 신체 기능이나 감각과 관련된 망상이 주를 이루고, 혼합형은 단일 주제가 아닌 다른 다양한 주제의 망상을 가지는 것을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단기 정신병적 장애는 정신증적 증상이 최소한 1일 이상 지속되고 1개월 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조현 양상 장애는 증상이 최소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경우에 진단을 내립니다. 네 번째로 조현 정동 장애인 경우는 기분장애 증상이 조현병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동이 감정, 기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현병과 기분장애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물질 약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는 환각이나 망상 증상이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 약물이나 독성 물질의 노출 중에 또는 직후에 나타날 때 진단을 내립니다. 여섯 번째로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는 다음에 나타난 의학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정신병적 장애가 나타날 때에 진단 내립니다. 일곱 번째, 정신장애와 관련된 긴장증은 신경발달적 장애,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장애, 우울장애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과 동안에 긴장증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을 내립니다. 여덟 번째로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긴장증적 장애는 증상이 병리적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을 때에 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표 12-2는 긴장증 진단 기준입니다. 12가지의 행동이 있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또는 그 이상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긴장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보면 혼미, 강경증, 납골증, 함구증, 거부증, 자세, 매너리즘, 상동증, 효조, 얼굴 찡그림, 반향 언어, 반향 행동. 우리가 다 이상 행동에 의해서 했던 것들인데요. 이러한 증상 중 세 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에 긴장증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자, 다음은 간호사정입니다. 인지행동치료 등의 개인 또는 집단 정신요법이나 사회기술훈련 등의 정신건강교육, 그리고 투약교육, 건강사정, 인지적 교정, 가족치료가 포함됩니다. 급성 단계에서는 우리가 위기 중재나 증상 안정화를 위해서 투약과 안전이 아주 초점이 되고요. 병원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급성 단계에서 중재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정신과적, 의학적, 신경학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정신약물 치료학이 이루어지고요. 또 지지, 정신건강교육, 지도, 치료적 환경에서 지지와 구조화, 그리고 수분 섭취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를 위해서 치료 접근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약물 복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건강 전문가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간호사정으로 구체적으로 행동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성 증상을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정은 증상과 대처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환자 면담이나 행동, 발현 증상을 관찰합니다. 증상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장애가 진전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진전된 경우에도 심각성을 줄여줍니다. 자, 먼저 사고의 변화입니다. 사고 내용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망상이 나타나고요. 딜루전, 그리고 광신적인 사고가 나타납니다. 종교적 주제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이 나타나고 편집적 사고는 타인에 대한 어떤 비합리적인 공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술적 사고가 나타나는데 이 마술적 사고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특정한 상황이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상행동에 의해서 좀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고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고 내용의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어떤 내용에 특정한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거나 남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사고하는 내용이 일반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를 사고 내용의 장애라 했고요. 때는 환상과 망상, 자살사고, 건강염려증, 강박사고, 공포증, 이인증이 있었습니다. 추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사고 형태의 변화입니다. 자, 먼저 책에 나온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 자, 연상이완이 나타납니다. 연상이완은 말의 내용이 한 주제에서 관련 없는 다른 주제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 연상이완이 심해지면 지리멸렬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말비빔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분열 언어라 하고 듣는 이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들로 뒤죽박죽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신어조작증은 환자 자신에게만 의미 있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체적 사고는 이 조현병 환자들은 추상적인 사고가 잘 되지 않는 것,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죠. 구체적 사고가 나타나고요. 음연상은 음이보다는 소리나 음률로 또는 비슷한 발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계속 선택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회증은 말의 내용이 주제로부터 불필요한 지엽적인 내용으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묻는 말에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고 이탈은 본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관련 없는 주제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구증은 말을 할 수 없거나 말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말하고요. 보속증은 하나의 생각이나 주제에 머물러 있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은 문장이나 단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이상행동에 의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또
좀 나누어서 봤습니다. 사고 형태의 장애와 사고 진행의 장애로 나누어서 봤는데 책에서는 좀 합해져서 나와 있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형태의 장애에서 네 가지가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폐적 사고, 마술적 사고, 수상적 사고가 결여된, 얘기했죠. 구체적 사고가 나타나고 신호조작증이 나타난다 했고요. 사고 진행의 장애에서는 사고 비약과 사고의 지연, 또 보송증, 음송증, 우회증, 지리멸렬, 단절, 실어증, 부적절한 사고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표 12-3 망상의 유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망상은 자신이 타인에 의해서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보통 권력자 음모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비밀 조직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음식에 독을 넣었기 때문에 나는 포장 음식만 먹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대망상은 자신의 가치나 재능, 지식, 권력 등이 과대한 것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과대망상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다, 내가 부처다, 내가 종교적 지도자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사고는 관계가 없거나 사소한 사건들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새들이 오직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조종망상은 타인이나 외부 세력이 자신의 사고나 감정, 충동, 행동 등을 조정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의 생각을 조정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아파트 벽을 알루미늄 홀로 덮어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체망상은 자신의 신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장은 멈췄고 썩어 없어졌다. 색적망상은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회사 사장이 나를 몇 년 전부터 사모하고 있다. 라는 망상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질투망상은 자신의 성적 파트너가 성적으로 부정하다고 믿는 것으로 의처증, 의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 틀림없다. 라는 망상을 하고 있고 허무망상은 자신이나 자신의 일부, 타인 또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으로 나의 심장은 없다.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행동 특성, 양성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각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환각이 나타납니다.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나고 종류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환청, 오디토리, 환시, 비주얼, 환우, 올팩토리, 환촉, 텍틸, 환미, 거스텍토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환청에서 명령 환청은 정신과적인 응급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사정을 잘 해야 합니다. 기타로는 반향 언어가 있습니다. 반향 언어는 다른 사람 말을 병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향 행동은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인증은 자신이 무언가 다르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합니다. 비현실감은 주변 환경이 변했다고 잘못 지각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행동 특성에서 음성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서의 둔마가 나타납니다. 정서의 표현과 정도와 강도에서 감소를 우리가 정서의 둔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편평정서, 둔마, 부적절, 기괴한 정서가 나타나는데 편평은 말 그대로 감정이 아주 고정되어 있는 평평한 듯한 그런 감정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둔마는 감정 반응이 감소되거나 최소한의 감정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것은 실제 감정 상태나 상황에 일치하지 않는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어머니의 죽음이 슬프다고 말은 하지만 웃음을 보이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부적절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기괴하는 기묘하거나 아주 비논리적이거나 심하게 부적절하거나 사실 무근의 상황과 무관하게 아주 킥킥거리면서 웃는 것 같은 그런 예를
우리가 기괴하다고 말합니다. 기타로는 무력증이나 무쾌감증, 무의지증, 또 빈곤언어. 빈곤언어는 대화를 먼저 주도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또 자발성과 빈도가 아주 감소한 것으로 대답을 할 때도 간단하게 하거나 한두 단어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빈곤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단절은 대화 중간에 갑자기 말을 중단하는 것을 사고단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음성 증상을 잘 사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간호사정에서 행동 특성에서 인지적 증상과 정서적 증상이 있습니다. 인지적 증상에는 주의 집중과 기억, 정보 처리와 인지적 융통성, 집행 기능의 어려움을 나타납니다. 집행 기능은 의사결정이나 판단, 계획, 문제 해결 등의 어려움을 보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증상에는 우울이나 고양이나 불안정이나 변덕이나 적대 등 이러한 정서적인 증상을 보이고 이것이 환자의 고통을 증가시킵니다. 전반적인 건강을 사정해 보면 조현병 환자들은 절반 가까이에서 물질 남용 장애가 동반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에 불이행이 나타나고요. 재발이 자주 나타나고 또 폭력이나 자살, 불량한 이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니코틴 의존이 심하기 때문에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문제의 위험이 있고요. 환자 중 10%가 자살을 보입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조현병 환자는 신체질환의 발생률과 또 조기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또 조갈증을 나타내는데 20% 이상에서 발생하고요. 2에서 5%는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을 나타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 이어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간호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